수키의 반짝 회복으로 화영이 장미 주변을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태평이었습니다. 오빠, 너 방금 그 이름 화영한테 말했지? 그럼 우리 끝이야. 장미가 오태평 손목을 꽉 잡고 속삭였는데요. 태평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장미 눈이 너무 젖어 있어서 차마 꺼내질 못했거든요. 장미는 태평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통화 기록 맨 위 선명하게 찍힌 이름 하나. 최화영. 장미는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화영 편이야? 우리 편이야? 태평은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는데요. 장미야, 나 그냥 빚 그것 때문에. 오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랬습니다. 수키가 반짝 회복하며 뱉어낸 단서 하나 때문에 화영이 흔들렸고, 화영은 흔들린 걸 감추려고 태평의 빚을 갚아주며 줄을 세웠고, 태평은 고마움에 휘둘려 반찬가게 동선을 흘리다가 설인이라는 이름까지 넘겨버렸거든요. 모든 시작은 전날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키는 잠깐 정신이 또렷해지더니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먼저. 장미는 얼른 숙의 손을 잡고 엄마 괜찮아만 반복했는데요. 그 순간 숙의 눈동자가 문 쪽으로 한번 반짝했고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깡. 그 음절이 튀어나오려던 찰나 숙의 몸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기절이라기보다 기억이 몸을 버티지 못한 것처럼요. 그때 문틈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강혁. 서류 봉투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가 숙의 시선이 자기 얼굴에 꽂히는 걸 보고 멈췄거든요. 강혁은 태연한 척했지만 수키가 그를 알아본 듯 눈을 고정하자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키가 마지막 힘으로 입술을 떼며 강혁 소리를 만들려는 순간 장미가 수키를 꼭 안아가렸고요. 강혁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뒤로 빠졌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퇴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강혁은 그대로 호텔 대표실로 올라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서류 전달하러 갔다가 정숙혜 씨가 저를 봤습니다. 화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다? 강혁이 숨을 한번 삼키고 덧붙였는데요. 정확히는 알아본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시선이 멈췄고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화영은 웃지도 않았는데요. 웃지 않는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수키가 반짝 회복한 것도 내 얼굴 보고 쓰러진 것도 우연이면 좋겠다. 근데 우연이 아니지.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확인된 겁니까? 화영이 고개를 비틀며 받아쳤습니다. 확인. 난 확인 같은 거 안 해. 냄새가 나면 이미 절반은 사실이야. 화영은 컵을 내려놓고 말끝을 자르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흔적이 남아. 이번엔 다른 손으로 간다. 너는 내가 부를 때만 움직여.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싸늘했는데요. 화영이 다른 손을 쓰겠다는 건 강혁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강혁을 시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자르고 필요하면 살리고. 강혁은 그 룰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는 무엇을? 화영이 바로 끊었습니다. 기다려. 그리고 내 얼굴, 다시는 수키 앞에 들이밀지 마. 그 다른 손이 오태평이었습니다. 태평은 아기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게 화영에게는 최고의 도구였거든요. 태평은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번엔 배달리스 계약이라는 말에 넘어가 계약금을 날려버렸고 연체 문자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태평은 복길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웃어 보였는데요. 아저씨, 금방 갚을게요. 진짜로요. 복길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태평이 자꾸 당하는 걸 알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었거든요. 태평은 늘 내가 책임질게요로 끝내는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날 태평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20만 원. 입금 자명은 드림 SG 페이퍼.
태평은 알림을 보는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환함이 더 위험했습니다. 태평이 구해준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확히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태평 씨 맞으시죠?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태평은 그 친절을 은인으로 오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상대는 부드럽게 끊어내며 말했습니다. 부탁은 작아요. 반찬 가게에 자주 드나드신다면서요? 문 닫는 시간 누가 있는지 그 정도만 알려주세요. 태평은 망설였는데요. 장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라는 단어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태평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움을 갚고 싶은 마음이 찜찜함을 눌러버렸습니다. 네, 그 정도면요. 태평은 끊고 나서도 한참 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고마움이 너무 무거워서요. 태평에게 은혜는 빚이었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였거든요. 화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평이 도망치지 못하게 손맛을 한 번 더 보여줬거든요. 태평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오태평 씨, 계좌 확인하셨죠? 힘드실까봐 이자도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잠깐 뒤 소액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17만 원. 태평은 그 숫자를 보고 더 감동했는데요. 큰 돈이 아니라서요. 진짜로 내 사정을 봐주는구나라고 착각해버렸습니다. 그 착각이 줄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태평은 반찬가게 안을 더 자주 맴돌았습니다. 장미가 배달 나가면 대신 설거지를 했고 복길이 손님을 받으면 포장 상자를 접었습니다. 태평은 스스로를 도움되는 오빠라고 생각했는데요. 동시에 화영 쪽에서 오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버렸습니다. 오늘 몇 시에 닫아요? 지금 누가 있어요? 숙희는 병원은 언제 가요? 질문은 사람 걱정처럼 들렸지만 방향은 늘 동선이었습니다. 태평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평은 누가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반찬가게에서 숙희는 가끔씩 반짝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눈빛이 변했고 어떤 단어를 들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는 그 반짝을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숙희가 또 쓰러질까봐, 그리고 그 반짝이 화영에게 들킬까봐요. 그래서 장미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길에게만 숨죽여 물었는데요. 아빠, 엄마가 아까 뭐라고 했어? 복길은 한참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날 그 아이부터 데려갔다고. 장미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목이 말라졌습니다. 그 아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향한 칼끝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희가 한 번 더 반짝했는데요. 숙희는 장미 손을 붙잡고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설인. 장미가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숙희는 눈을 깜빡이다가 다시 서린 그 아이까지만 남기고 소나기 힘이 풀렸습니다. 복길은 장미를 끌어안듯 막으며 말했어요. 장미야, 더 묻지 마. 지금은 엄마가 버틸 수가 없어. 장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이름 한 글자가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태평이 그 말을 우연히 들었다는 겁니다. 태평은 포장 상자를 접다가 복길과 장미 대화를 흘끗 들었습니다. 설인 그 아이. 태평은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이상한 말이네. 그걸로 끝났어야 했는데요. 태평은 그 말을 그대로 화영 쪽에 흘려버립니다. 전화가 오자 태평이 대답해버렸거든요. 아, 오늘 숙희 아주머니가요. 그날 그 아이부터 데려갔다고. 그리고 설인이란 이름도 잠깐 나왔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태평을 얼어붙게 했는데요. 화영 목소리가 더 낮아져서 물었습니다. 설인 정확히 들었어요? 태평은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네, 잠깐 설인이라고 그냥 헛소리처럼요. 태평이 말을 잇기도 전에 화영이 아주 부드럽게, 그런데 칼처럼 말했습니다. 태평 씨, 그 말 누구한테 또 했어요? 태평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복길 아저씨랑 장미야요. 태평은 그 대답이 누군가의 표정 목록이 될 줄 몰랐습니다. 화영은 태평을 더 깊이 묶었습니다. 통장에 또 알림이 뜹니다. 1200만 원. 메모는 짧았는데요. 적립이. 태평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리하라는 돈처럼 보였거든요. 태평은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평 씨, 겁먹지 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다들 편하거든요. 친절한데 친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태평은 그날 밤 혼자 밖으로 나가 전화한 번호로 다시 걸었습니다. 저 그 부탁 그만하면 안 될까요? 태평이 어렵게 말했는데요. 상대는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태평 씨가 그만하면 저희도 곤란해요. 원상복구가 들어가니까요. 태평이 되물었습니다. 원상복구요? 네. 정리해드린 게 되돌아가요. 그리고 태평 씨가 돈 받고 정보판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태평은 그 말에 목이 잠겼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는 방식 때문이었거든요. 태평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태평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이 미웠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움직이는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날 저녁 장미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의 가게를 한 번 더 돌았고 그 덕에 집요하게 맞춰진 빈 시간을 깨버렸습니다. 그때 태평이 들어왔습니다. 장미야, 나왔어. 태평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또 정확해서 장미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장미는 웃는 척하며 태평을 보다가 태평이 내려놓은 폰을 봤습니다. 통화 기록에 채화영이 떠 있었습니다. 장미는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녹음 표시를 봤습니다. 그 설정은 예전에 태평이 사기당하고 나서 복길이 해준 거였는데요. 태평아, 또 당하면 증거라도 남겨야지. 그 말이 장미 머리를 때렸습니다. 장미는 녹음 목록을 열었고 거기엔 화영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 닫는 시간만 알려주세요.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설인 그 이름 또 나오면 바로 말해요. 장미는 파일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태평이 일부러 판 게 아니라서 더 끔찍했거든요. 장미는 태평 손목을 잡고 낮게 물었습니다. 오빠, 너 설인 얘기까지 했어. 태평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장미야, 난 그냥 이상한 말이라서 나도 뭔지 몰라. 장미는 숨을 들이켰다가 끝내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태평이 진짜로 몰랐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장미는 태평 폰을 꼭 쥐었습니다. 오빠,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볼게. 오빠는 더 말하지 마. 복길이 들어왔습니다. 복길은 장미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읽었는데요. 목소리를 확 낮춰 끊어 말했습니다. 장미야, 멱살은 놓고. 지금부터는 감정 말고 정리부터 해. 장미는 숨을 고르고 통장 알림부터 캡처했습니다. 드림 SG 페이퍼. 날짜, 금액, 메모까지 한 줄씩 정리했는데요. 복길은 그 화면을 보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야. 줄 세우는 돈이야. 장미가 통화 기록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문 닫냐? 누가 옆에 있냐? 수키는 어디 있냐? 사람 걱정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질문이었거든요. 장미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거 오빠를 이용한 거 맞아. 복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평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복길은 태평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꽂았습니다. 태평아, 내가 나쁜 애가 아니라서 더 딱 좋아. 고마우면 움직이고 무서우면 또 움직이니까. 태평이 결국 꺼냈습니다. 저 오늘 밤 10일시래요. 혼자 나오라 했어요. 장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혼자 나가면 안 돼. 태평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장미야, 나 때문에 시작된 거면 나로 끝내야지.
장미는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니, 오빠가 착해서 움직인 게 이제는 오빠가 착해서 멈출 수 있다는 증거야. 복길은 장미 손에서 폰을 받아들고 번호를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입금 직후 전화가 오는지, 같은 번호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질문이 언제나 가게와 수키로 향하는지. 그러면서 장미에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잡을 프레임은 하나야. 태평이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돈으로 묶여서 굴려진 거. 그걸 증명하면 화영줄이 드러나. 장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태평을 버리는 게 아니라 태평을 살려서 화영을 흔드는 칼로 쓰는 겁니다. 복길은 태평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태평아, 오늘 밤 나갈 거면 혼자 나가는 척만 해. 그리고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해. 너는 아무 말도 꾸미지 마. 그냥 내 말로 물어. 왜 하필 우리 가게냐고. 태평은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는 덧붙였는데요. 오빠, 통화 시작하면 바로 스피커로. 자동 녹음도 켜져 있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야. 바로 그 순간 태평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드림 SG 페이퍼. 내용은 더 차갑습니다. 11시 10분. 지각하면 원상복구. 그리고 내 오빠 노릇도 끝. 장미가 그 문장을 읽고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태평이 오빠 노릇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미 집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키가 잠깐 눈을 떴다는 말이었거든요. 장미는 태평을 바라보다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오빠, 오늘은 우리 같이 가. 복길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수키가 장미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반짝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수키는 장미 손을 꼭 잡고 마치 마지막 말을 남기듯 속삭였습니다. 서린 그 아이 내가 아니라 장미가 엄마 하고 부르는 순간 숙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말은 끝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 대신 장미 귀에 서린이라는 이름만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시각 화영은 대표실에서 커피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애는 죄책감으로 스스로 나오지. 화영은 흔들린 자신을 감추려고 더 단단해졌고 강혁은 내가 부를 때만이라는 말에 묶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찬가게 쪽에서는 장미와 복길이 파일을 업로드하며 하나씩 덫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장 캡처, 녹음 파일, 질문 패턴. 오늘은 비밀이 풀리는 날이 아니라 화영을 흔들 틀이 만들어지는 날이었거든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오태평이 착해서 잡힌 날이었고요. 다음 화는 오태평이 착해서 빠져나오려다 화영이 깔아둔 원상복구 덫을 정면으로 받는 날입니다. 최화영의 덫을 오태평이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니니 눈치 챙기고 한방 날리는 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같이 해주실 거죠?